소개해드리는 이민정보. 필리핀 직원 다루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우리나라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니 코비드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처럼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동의 제약이 코비드 전과 현재가 너무나 다르네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TV나 인터넷이 없다면 아마 다들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게나마 올리는 영상 작업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하루가 얼마나 잘 가는지. 와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너무 고맙고 저희도 재밌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민정보는 필리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지혜롭게 섞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동포끼리의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옵션이 바로 현지인과의 인간관계인데요. 그 인간관계를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보통 우리와 관계를 맺는 주변의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을의 관계일 겁니다. 갑과 을을 인간관계에서 을이 갑을 대하는 방법보다 갑이 을을 대하는 방법이 훨씬 더 어렵죠. 조금만 잘못하거나 오버를 해도 갑질한다는 소리를 쉽게 듣잖아요. 혹시 필리핀 현지인 가족이 있으신 분은 아내분이나 신랑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느끼는 한국 인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혹시나 갑질을 하는 한국인들로 인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보통 필리핀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한국인에 대해 하는 이야기들은 마음은 따뜻하다는 걸 알겠는데 마바이베로 한국인은 대체로 무례하다, 마숭인, 그리고 잘난 체 한다, 마야방. 집약을 하면 이 세 가지인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이 인정이 많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목소리가 크고 고함을 잘 지르고 그들의 실수에 화를 잘 낸다 라는 경험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언어 장애에서 오는 오해도 한 몫을 하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요즘 앙헬레스 클락 지역에 중국인들 참 많은데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중국인들은 모이면 시끄럽고 집을 임대해주면 더럽게 쓰고 엉망을 만들고 그러면서 중국인들을 피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직접 경험을 해본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중국인들은 의리 있고 빌어붙는 걸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예의가 바르다에 한 표를 던지고요. 한국인과 거래할 때랑 중국인과 거래할 때는 비교해도 중국인들이 훨씬 깔끔하고 신용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국인들과 거래가 혹시 생긴다면 얼른 잡으세요. 말이 또 삼천포로 가버렸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인의 을과 우리의 갑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있잖아요. 우리가 노예 영화를 보면 하인을 못되고 난폭하게 다루는 영화의 캐릭터 같은 거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필리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이 영상은 어쩌면 이민 생활에 정말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너무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가끔씩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성격이니 본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본인의 성격은 본인이 싸잡아야죠 뭐. 1. 직원의 실수.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 그냥 무시하시고 절대 화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우리가 화를 낸다고 이 사람들 반성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 잘못이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 욕을 먹고 고함으로 인한 모욕을 당한다면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자신들의 잘못이 이런 모욕으로 상쇄가 되었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업가들은 직원의 실수에 고함을 치거나 화를 버럭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무거운 목소리로 실망스럽다 라는 표현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실수에 대한 항의입니다. 그리고 룰대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 후에 징계를 한다면 한 가지 실수로 두 가지 처벌을 받는 데 대해 반항을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엔 고소를 당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식으로도 직장에서 직원이 잘못했다고 오너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건 나쁜 행동이고요.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죠. 2. 직원의 사적 요구. 우리 한국 이민자 사업자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고 필리핀 직원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로 많이 오르내리는 돈 문제인데요. 제가 만난 열이면 10사람이 직원에게 가불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절대 가불은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필리핀 직원들 급여 수준은 그날 하루 벌어 하루살이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가불은 독약과 같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직원 중에 가불을 즐겨 신청하는 직원이면 되도록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씀씀이가 해픈 직원이라 여러분들 사업에도 흠집을 낼 가능성이 높은 직원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가불이 불가한 이유는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과 계약을 하실 때 가불 요청 불가라는 조항을 넣어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 거절 방법 두 가지는 너에게 가불을 해줄 여유가 없다와 그 돈으로 나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써야 한다 라고 하시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요? 그 많은 직원들에게 11년간 사업하면서 한 번도 가불을 해준 적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이직도 없고 대부분 오랫동안 함께 근무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고, 맞벌이하는 직원의 경우 10년차 정도의 토지도 구매하고 자기 집도 생기더라고요. 보통 인터넷을 통해 전해 들으신 정보에 의하면 미래가 없는 필리핀 평민들의 생활 수준으로는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고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들만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직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대부대인데 모두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번 코비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누구 하나 앓는 소리 하지 않고 힘들겠지만 기초생활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회보장보험의 지원금과 그동안 저축해둔 돈으로 잘 버티고 있더군요. 직원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이 생겨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돈을 빌리기 시작하거나 가불이 시작되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빚을 안고 힘들게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다음 날이면 여러분들이 가불이나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하던 직원들은 아무 문제 없이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고 평상시와 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100% 그렇게 될 거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염려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3. 고생하고 일 잘하고 수고했다고 금일봉 주지 마세요. 일단 필리핀 사람이 되자고요. 필리핀 사업가는 일 잘한다고 별도로 불러 돈 더 주거나 현금 포상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질투 심한 필리핀 사람들의 조직력 와해의 큰 원인이 되며 여러분들 사업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수고했다 정도의 한마디 칭찬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큰 딜을 할 때 공헌을 한 직원이 있다면 필리핀에서는 보통 선물을 하는데요. 와인을 주로 합니다. 비싼 와인이 아니라 백화점에 가시면 500페소 미만의 와인도 좋은 게 많거든요. 저는 팔라완에서 토지를 구매하면서 좋은 가격에 땅을 찾아내고 하는데 도와준 직원에게 와인을 선물했는데 그 기뻐하는 표정과 어떻게 와인을 선물로 표현하는 걸 알았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이것이 필리핀 최고의 감사 표시라고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부동산 이익을 안겨준 직원에게 와인 한 병이라니. 에라이 썩을로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운 대로 했었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성실히 그 직원은 집과 토지 관리를 성실히 잘 하고 있답니다. 저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성공한 필리핀 사업가에게 배운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분이 알려준 대로 해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깊은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팩트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우리의 문화와 다른 그들만의 문화에 얼마나 녹아드느냐가 양지의 이민 생활의 중요한 걸음인 거죠. 남의 나라에 와서 내 것을 고집하는 건 객관적으로 봤을 땐 아니잖아요. 필리핀 사람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할 땐 함께 손으로 밥도 드셔보시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3,000벌 이상 되는 분에게는 상대의 손을 이마에 올리는 브레스도 하시고 모르는 사람에겐 포라는 존대어를 사용하시고 고마움의 선물로는 돈보다 케이크나 와인을 선물하시고 도배나 페인트 칠도 안 된 집안을 보고 인상 찌푸리며 동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들 문화를 받아들이고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거나 다그치지 마시고 등등.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이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는 현재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과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었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어려운 시기 건승하는 하루하루 되세요. 마지막 짝투리 영상으로 도쿄올림픽 아시아 축구 예선 응원하는 장면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맺을게요. 마라밍 마라밍 살라마뽀. 지금 여기는 프놈펜 올림픽 스타디움. 아, 붉은 악마라고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검은 악마잖아. 검은 악마, 붉은 악마. 완전 적지에 들어와서 지금 응원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한 6대0에서 8대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응원을 해야 되나 응원을 하지 말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맞아 죽을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자제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 캄보디아 응원단입니다.